안녕하세요. 그리고 환영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칠레 북부 아타카마 사막 위의 겨울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긴 노출 촬영은 날씨처럼 움직이지 않는 희미하고 구조화된 빛을 기록했습니다. 저고해선 센서와 전파 배열은 같은 지역을 차가운 가스, 먼지, 그리고 수십 광년에 걸쳐 층을 이루는 얇은 충격파 전선으로 측정했습니다. 이 관측 자료는 나사, ESA, 그리고 유럽 남방 천문대에 보관된 조사와 일치하며 성우는 하나의 프레임에 담기에는 너무 크지만 파장과 거리로 측정할 수 있을 만큼 정밀한 확장된 천체로 추정됩니다. 부드러운 빛으로 보이는 것은 또한 밀도, 온도, 그리고 시간의 기록이며 표류하는 입자와 이온화된 수소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 넓은 구조 속에서 별의 탄생과 별의 소멸은 같은 고요한 이미지를 차지하며 그 규모는 은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데이터에서 반복되고 하늘에 꾸준히 유지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아는 모든 것 아래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어두운 고원은 해가 진 후에도 온도를 유지하며 망원경은 여전히 고요합니다. 돔은 바람에 맞서 닫혔다가 통제된 움직임으로 다시 열리며 거울과 센서를 낮은 습도와 최소한의 산란을 가진 하늘에 노출시킵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익숙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밝은 호, 부드러운 필라멘트, 그리고 먼지가 배경 별빛을 차단하는 빈 차선입니다. 이 장면은 빛으로 읽히지만 관측 일지는 이것을 구조로 취급합니다. 모니터에서 같은 성운이 각 대역 통과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가시광선은 젊은 별에 의해 수소가 이온화되는 얇은 방출 영역을 강조합니다. 적외선은 복사와 충돌에 의해 따뜻해진 먼지를 드러냅니다. 전파조사는 온도가 낮고 움직임이 느린 분자와 차가운 원자가스를 추적합니다. 천체는 빠르게 변하지 않지만 측정값은 인내심 있는 관측 실행에서 조립된 움직이는 그림을 만듭니다. 연구팀은 규모의 근본적인 제약을 기록합니다. 100광년에 걸쳐 있는 구름은 인간적인 의미에서 전체로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모자이크로 만들어지고 스캔되고 보정되고 꿰매져야 합니다. 빛조차도 지연되어 구름의 다른 부분에서 다른 여행 시간을 거쳐 도착합니다. 성우는 노출과 분석의 신중한 반복을 통해 기기가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장소가 됩니다. 넓은 시야는 은하수를 분해된 별과 분해되지 않은 안개의 띠로 보여줍니다. 안개 속에는 해안 불빛이 안개 속에 앉아 있는 것처럼 밝은 반점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고립된 장식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중력, 난류, 그리고 과거의 충격파에 의해 가스가 집중되어 빛을 내고 흡수하고 산란할 만큼 충분히 두꺼운 매질을 형성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도는 빈 공간이 물질을 담고 있으며 그 물질이 모인다는 차분한 알림입니다. 방출 성운의 빛은 종종 좁은 파장 집합으로 도착합니다. 수소의 H알파선은 이온화된 영역을 표시하고 산소와 황은 다른 진단선에 나타납니다. 처리된 이미지에 사용되는 색상은 장식이 아닌 필터에 맞춰져 있으며 레이블은 관측 제안서와 기기 매뉴얼에 기록됩니다. 제어실의 고요함 속에서 거짓 색상 프레임은 측정 도구로 기능합니다. 수광년에 걸쳐 있을 수 있는 필라멘트를 가로질러 추적된 특정 원자의 분포입니다. 먼지는 어둠으로 나타나지만 어둠은 부재가 아닙니다. 어두운 성운에서 연기 입자 크기의 입자는 가시광선을 차단하면서 더 긴 파장을 통과시킵니다.
실루엣은 고체의 목록입니다. 탄소가 풍부한 입자, 규산염, 얼음 외투가 광학에서 대부분 보이지 않는 가스에 섞여 있습니다. 사실은 꾸준합니다. 구멍처럼 보이는 것은 종종 소광으로 측정되고 적외선 침투를 통해 확인된 차가운 정형 구조입니다. 카탈로그 항목은 파섹 단위의 거리, 아크분 단위의 각도 크기, 그리고 광년 단위의 물리적 크기를 나열할 수 있습니다. 이 숫자들은 직관적이지 않지만 방법 전반에 걸쳐 일관됩니다. 별 조사의 시차는 근처 성협까지의 거리를 제한합니다. 스펙트럼선은 구름을 나선 팔에 연결하는 속도 정보를 제공합니다. 여러 방법이 일치할 때 성구는 인상이 아니라 제도화된 환경이 됩니다. 하나의 보관소에서 오리온 선구는 겉모양의 별자리 안에 밝은 반점으로 제시됩니다. 더 높은 해상도에서 그것은 거대한 별의 자외선 복사에 의해 깎인 공동이 됩니다. 공동은 밝은 가스로 둘러싸여 있으며 그 뒤에는 분자 물질이 지속되는 더 밀도가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 모양은 이온화된 흐름과 더 차가운 저장소 사이의 경계를 제한하며 별 형성이 드러나고 조절되는 차분한 인터페이스입니다. 공동의 가장자리에서 프로플리드, 원시 행성 원반과 작은 실루엣이나 밝은 물방울로 나타납니다. 그것들은 예술적 세부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프로파일과 다른 대역에서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방식으로 측정된 컴팩트한 구조입니다. 그들의 크기는 천문 단위로 기록되며 그들의 존재는 실용적인 사실을 확인합니다. 원반은 일반적으로 형성되며 근처 육아실에서 관찰될 만큼 충분히 오래 지속됩니다. 장면은 조용히 유지되며 함축은 넓게 유지됩니다. 같은 지역에서 먼지 차선은 절벽면의 퇴적물층처럼 밝은 가스를 가로질러 자릅니다. 차선은 중력과 난류가 물질을 모은 더 밀도가 높은 필라멘트를 나타냅니다. 밀리미터 데이터에서 이러한 필라멘트는 내장된 핵을 가진 차갑고 길쭉한 구조로 추적될 수 있습니다. 핵은 약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칼럼 밀도와 온도로 측정되고 붕괴의 후보 사이트로 기록된 밀도 향상입니다. 계절을 거쳐 조사는 다른 육아실로 돌아가고 규모는 위쪽으로 이동합니다. 용골짜리 성구는 넓은 시야에 걸쳐 퍼져 있으며 빛나는 호는 주변 물질로 밀려드는 별의 바람을 제한합니다. 거대한 별은 복사와 운동량을 주입하여 구름의 가장자리를 형성하면서 뒤에 더 밀도가 높은 가스 주머니를 남깁니다. 별 형성은 단일 장소의 단일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피드백 속에서 진행되며 새로운 빛이 또한 자체 원료를 침식합니다. 가까운 프레임에서 기둥이 나타납니다. 먼지와 가스의 수직 기둥이며 그 끝은 근처 자외선 소스에 의해 밝아집니다. 기하학은 지역 전체에서 일관됩니다. 밀도가 높은 구조는 침식에 더 오래 저항하여 밀도가 낮은 주변이 쓸려 나가는 동안 기둥을 남깁니다. 기둥은 광년으로 측정되며 그 표면은 가스가 중성에서 이온화로 전환되는 이온화 전선을 보여줍니다. 이미지는 프로세스가 느리기 때문에 차분하게 유지됩니다. 망원경은 다른 필터로 같은 기둥을 기록합니다. 이온화된 가스는 경계를 윤곽합니다. 먼지는 부드럽고 흡수하는 층으로 나타납니다. 내장된 점은 적외선에 나타나며 별빛이 더 얇은 기둥을 통해 탈출합니다. 이 층화된 보기는 드라마를 추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깊이를 추가하여 기둥이 모놀리스가 아니라 밀도와 온도의 그라데이션임을 보여줍니다.
더 멀리, 성운의 외부 껍질은 희미하고 카메라는 더 오래 통합해야 합니다. 더 긴 노출은 놀라움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것은 연속성을 드러냅니다. 필라멘트는 밝은 핵을 넘어 확장되며 연기가 고요한 공기로 퍼지는 것과 같습니다. 현장팀은 이러한 희미한 구조를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팽창의 역사와 구름과 주변 성간 매질 사이의 경계를 암호화하기 때문입니다. 파장의 변화는 장면의 특성을 변경합니다.
입니다. 한 장면은 층화된 빛으로서의 시간 개념에 머뭅니다. 가시성우는 오래된 광자로 형성된 현재 시제 이미지입니다. 먼 성우는 더 젊은 우주를 보여주고 가까운 것은 더 높은 세부사항과 함께 익숙한 구조를 보여줍니다. 드라마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연은 방법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하늘은 증거로 도착합니다. 전파 지도에서 차가운 분자 성분은 등고선과 속도 채널로 나타납니다. 모양은 사진보다 덜 직관적이지만 그들은 직접적인 물리적 정보를 전달합니다. 가스가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밀도가 높은지, 그리고 어떻게 움직이는지입니다. 난류는 넓은 선폭으로 나타납니다. 회전은 그라데이션으로 나타납니다. 붕괴는 데이터가 허용하는 경우 유입 신호로 나타납니다. 성우는 정적 구름이 아니라 움직임의 시스템이 됩니다. 서술은 측정된 환경으로서의 별 유가실이라는 아이디어에서 멈춥니다. 거대한 분자 구름은 수천 개의 별을 형성하기에 충분한 질량을 포함할 수 있지만 효율성은 낮습니다. 물질의 대부분은 가스와 먼지로 남아 있습니다. 피드백은 구름을 분산시킵니다. 자기장은 필라멘트를 관통합니다. 균형은 가정되지 않고 측정됩니다. 그리고 구름의 미래는 경쟁하는 압력과 중력의 결과입니다. 일련의 프레임에서 성우는 다른 규모로 표시됩니다. 가장 큰 규모에서 그것은 클러스터와 먼지 차선과 관련된 나선팔의 지역입니다. 중간 규모에서 그것은 필라멘트와 공동의 네트워크입니다. 가장 작은 규모에서 그것은 젊은 별 주위의 원반이거나 팽창하는 껍질 안의 매듭입니다. 카메라의 움직임은 스토리 아크가 아닙니다. 그것은 구조를 통한 측정된 하강입니다. 데마젤란 은하의 타란툴라 성운에서 시야는 은하수를 넘어 확장됩니다. 지역은 거대하고 거리는 더 크지만 원리는 일관되게 유지됩니다. 이온화된 가스, 먼지, 클러스터, 그리고 피드백입니다. 성운은 더 넓은 구름에 내장된 뜨거운 별의 도시입니다. 크기는 광년으로 기록되며 규모는 호스트 은하까지의 거리 측정으로 지원됩니다. 일부 성운 주위에 희미하고 확산된 빛이 나타납니다. 긴 통합과 신중한 배경 빼기가 필요한 확장된 후광입니다. 이 후광은 이전의 질량 손실 또는 이온화 에피소드를 나타내며 진화시간 척도에 대한 제약을 제공합니다. 장비는 극적인 의미에서 발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감도를 확장하여 낮은 표면 밝기에서 이미 존재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우주는 정확하게 요청될 때 천천히 세부 사항을 제공합니다. 다큐멘터리는 시각적 효과가 아니라 물리적 성분으로서의 먼지로 돌아갑니다. 먼지 입자는 화학 반응을 위한 표면을 제공하여 차가운 지역에서 분자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합니다. 얼음 외투는 입자에 축적되며 밀도가 높은 핵에서 복잡한 유기물이 스펙트럼 서명으로 감지될 수 있습니다. 화학은 선으로부터 추론되며 선은 긴 통합에 걸쳐 좁은 특징을 분해하도록 구축된 기기로 측정됩니다. 별 형성 지역에서 제트와 유출은 정렬된 충격으로 나타나며 때로는 근적외선 또는 분자 방출에서 추적됩니다. 그것들은 가군 동량과 에너지가 강착하는 원시별로부터 운반되는 방식을 표시합니다. 제트는 시준되며 그들의 매듭은 에피소드 방출을 나타냅니다. 움직임은 실제이고 측정 가능하지만 즉각적인 인간 직관에는 너무 긴 시간에 걸쳐 펼쳐집니다. 조용한 강조는 올바르게 처리된 불확실성에 떨어집니다. 거리에는 오차 막대가 있습니다. 질량 추정치는 먼지 불투명도와
온도에 대한 가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속도는 투영에 의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이러한 제약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관측 과학에서 알려진 것이 의미하는 것의 일부로 부드럽게 유지합니다. 성우는 모든 소수점에서 확실성을 요구하지 않고도 웅장하게 유지됩니다. 가시 이미지로의 복귀는 익숙한 모티프를 보여줍니다. 밝은 테두리와 어두운 차선의 상호작용입니다. 이것들을 장식으로 취급하기 쉽지만 카메라는 그것들을 인터페이스로 머뭅니다. 이온화 전선은 중성가스로 진행됩니다. 먼지 입자는 내부 지역을 차폐합니다. 압력 차이는 흐름을 유도합니다. 성우는 물리학이 부드러운 물질의 깨끗한 선을 그리는 은하 전체에서 반복되는 경계 영역입니다. 종료 움직임은 끝을 알리지 않고 시작됩니다. 높은 사막 위의 밤하늘은 은하수를 구조화된 띠로 보여줍니다. 성우는 희미한 불규칙성으로 나타나며 일부는 어두운 조건에서 육안으로 볼 수 있고 많은 것들은 긴 노출을 통해서만 명백합니다. 다큐멘터리는 시청자에게 이 구름들이 희귀한 사건이 아님을 상기시킵니다. 그것들은 은하의 일반적인 인프라이며 별이 형성되고 물질을 반환하는 매질입니다. 최종 프레임은 단일 성운에 머물며 이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규모는 본능에 너무 크고 의심에 너무 일관적입니다. 천문대와 보관소에 걸쳐 이미지 후 이미지에서 같은 기본 사실이 다시 나타납니다. 필라멘트로 모인 가스, 빛을 형성하는 먼지, 공동을 깎는 복사, 과거 에너지를 추적하는 충격파, 그리고 느린 작업을 계속하는 중력입니다. 그 꾸준한 반복에서 우주는 단일 마음의 한계를 넘어 지속되는 시스템에 대한 조용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2011년 늦봄, 허셜 조사 프레임이 근처 분자 구름에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리실과 조용한 사무실에서 분석가들은 원적 외선 파장에서 차가운 먼지가 밝아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이미지는 오래된 지도가 고르지 않은 안개를 보여준 곳에 길고 연속적인 필라멘트를 기록했습니다. 허셜 굴드 벨트 조사와 동료 심사 분석을 통해 제시된 초기 결과는 필라멘트를 밀도가 높은 핵과 연결된 반복 가능한 구조로 식별했습니다. 에피소드는 그 기준선이 어떻게 구축되었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불완전하게 유지되었는지를 따릅니다. 새로운 증거는 단일 사진이 아니라 방법입니다. 핵 카탈로그 및 칼럼, 밀도, 지도와 쌍을 이룬 냉각 먼지 이미지입니다. 그것은 데이터가 확인할 수 있는 것과 여전히 불확실한 거리와 일관되지 않은 교차 보정에 의존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조사를 심화시킵니다. 연구자들에게 지도는 나중에 임무가 다시 측정할 조용한 표준이 되었습니다. 2011년 전반에 걸쳐 허셜 굴드벨트 조사 분석은 원적 외선 측정을 사용하여 차가운 먼지와 구조를 추적하면서 근처 구름의 밀도가 높은 필라멘트와 원시별 핵을 문서화했습니다. 다음 몇 년 동안 검토 작업은 일관된 시나리오를 요약했습니다. 난류는 웹과 같은 매질을 형성하고 중력은 필라멘트를 핵과 원시별로 단편화합니다. 동시에 팀은 물리적 크기, 질량, 그리고 효율성이 여전히 구름마다 다른 거리 가정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단계가 끝날 무렵 별 형성의 모습은 더 명확해졌지만 그 절대적 규모는 부분적으로 불확실하게 유지되었습니다. 허셜 임무팀과 허셜 과학센터는 여러 지역에 걸쳐 일관된 먼지 온도 및 칼럼 밀도 제품을 가능하게 하는 보정된
원저고에선 지도와 조사 조정을 제공했습니다. 허셜 굴드벨트 조사와 관련된 연구자들은 이미지를 필라멘트와 밀도가 높은 핵의 카탈로그로 번역하여 고립된 예가 아닌 반복 가능한 통계적 속성의 형태를 연결했습니다. 지상 기반 천문대와 보관 하늘 조사는 보완적 맥락을 제공했지만 에피소드는 하나의 변화에 조용한 힘에 초점을 유지합니다. 차가운 먼지가 측정 가능한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 장은 새로운 센서 체제가 도착할 때 시스템이 어떻게 읽기 쉬워지는지를 검토합니다. 필라멘트는 은유로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구름 전체에서 측정 가능하고 반복되는 형성으로 식별되었습니다. 동시에 에피소드는 전체 10년을 형성한 제약에 머뭅니다. 통일된 거리 기준선 없이 물리적 크기와 질량은 부분적으로 모델 의존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조사는 절차적으로 유지됩니다. 가시성이 규모보다 빠르게 향상될 수 있다는 알림입니다. 분석객의 초기 지도는 먼저 구조를 보여주고 나중에 확실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위치, 측정, 카탈로그가 더 정확해짐에 따라 거리는 가정에서 측정으로 이동했습니다. 2018년 4월, 하나의 릴리스가 거의 모든 근처 육아실의 기준선을 이동시켰습니다. 2018년 4월 25일, 가이아 데이터 릴리스인은 ESA와 파트너 데이터 시스템을 통해 게시되었습니다. 대학 사무실과 데이터 센터에서 연구자들은 이미지가 아닌 테이블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 동안 성운 규모를 안내한 오래된 거리 추정치와 시차, 움직임, 그리고 측광을 비교했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하늘에 새로운 빛이 없어도 규모가 변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개발은 제도적이고 수치적입니다. 지역과 방법 사이의 불일치를 줄이는 공유거리 프레임워크입니다. 그것은 거리가 이동할 때 무엇이 다시 쓰여지는지 추적함으로써 조사를 심화시킵니다. 구름 크기, 핵 질량, 추론된 효율성, 그리고 심지어 어떤 별이 어떤 육아실에 속하는지까지입니다. 연구자들에게 그것은 훨씬 더 큰 패턴의 첫 번째 조용한 신호가 되었습니다. 가이아 DR2는 2018년 4월 25일에 발표되어 거리와 구성원을 제한하는 데 사용되는 위치 측정 및 측광 데이터의 주요 확장을 제공했습니다. 릴리스 후 팀은 공유 카탈로그를 사용하여 일관되지 않은 거리 기준선을 줄이면서 별 형성 지역의 클러스터 구성원 및 시선 층화를 재평가했습니다. 구름 지도와 별 거리 사이의 비교는 어떤 필라멘트와 핵이 같은 물리적 복합체에 속하는지를 정제했습니다. 결과는 시각적 모양을 변경하지 않고 익숙한 성운 장면의 진정한 크기를 이동시켰습니다. 유럽 우주국 ESA 등 가이아 데이터 제품을 발표하고 천문학 전체에서 거리가 참조되는 방식을 표준화한 임무 통신을 유지했습니다. 가이아 데이터 처리 및 분석 컨소시엄 DPAC은 관측을 사용 가능한 카탈로그로 처리하여 규모에서 재현 가능한 거리 및 움직임 측정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대학 그룹과 천문대 보관소는 같은 릴리스를 사용하여 오랜 지역 정의를 다시 방문하여 성운 경계를 하늘 좌표와 물리적 부피로 취급했습니다. 이 장은 측정에 의한 거버넌스에 초점을 맞춥니다. 새로운 카탈로그는 이전 이미지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것들을 다시 고정시킵니다. 에피소드는 공유 참조가 도착할 때까지 장기적 불확실성이 조용히 지속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분위기는 균등하게 유지됩니다. 테이블,
보정 메모, 구성원 확률, 그리고 구조에 대한 천체의 신중한 재할당입니다. 더 넓은 주제는 제도적 안내입니다. 천문학이 카메라를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좌표를 개선함으로써 어떻게 발전하는지입니다. 많은 관찰자에게 기록은 규모가 합의의 산물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거리는 많은 지역 질문을 안정화시켰지만 먼지는 여전히 내부 세부 사항을 숨겼습니다. 2012년 9월, 적외선 이미징이 계산할 수 있는 것을 변경한 해상도로 돌아왔습니다. 2012년 9월 6일, 네이사와 파트너 기관은 타란툴라 성군 삼식 도라두스의 웹 보기를 발표했습니다. 프레임은 밀도가 높은 먼지 필라멘트와 적외선 감도를 통해 드러난 젊은 별의 분비는 내부 필드를 보여주었습니다. 릴리스는 공개 데이터 세트 및 시각적 문서로 도착하여 이미지와 함께 기술적 맥락을 전달했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먼지가 덜 최종적이 되었을 때 조사에서 무엇이 변경되었는지를 따릅니다. 새로운 증거는 인구 조사입니다. 이미 육아실로 알려진 지역에서 더 많은 분해된 소스입니다. 이야기는 오래된 카운트와 구조적 설명을 새로운 관측 레이어와 비교하면서 더 넓은 조사를 확장하며 어조를 절차적으로 유지합니다. 연구자들에게 그것은 계측이 확실성을 어떻게 재구성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사례 연구가 되었습니다. 2012년 9월 6일, 웹의 타란툴라 선군 이미지는 특정 기기 및 크레딧에 연결된 공개과학 릴리스의 일부로 발표되었습니다. 적외선 보기는 이전에 더 짧은 파장에서 가려진 많은 별을 드러냈으며 밀도가 높은 먼지 구조 내에서 분해 가능한 소스의 수를 증가시켰습니다. 팀은 새로운 이미지를 기존 다중 파장 보관소와 정렬하여 일치하는 위치를 사용하여 형태, 별 밀도, 그리고 먼지 분포를 비교했습니다. 에피소드는 보이는 것이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 것이 되는지, 그리고 계산이 추론을 어떻게 변경하는지를 문서화합니다. 나사, ESA, 그리고 CSA는 STSCI와 함께 이미지를 제도적 기록으로 고정하는 표준화된 메타데이터 및 크레딧과 함께 웹 제품을 발표했습니다. 웹 2로 제작 및 과학팀은 미학적 프레젠테이션을 측정 가능한 기기 출력과 구별하는 처리 맥락을 제공했습니다. 후속 분석, 커뮤니티인 대학그룹과 천문대 보관소는 릴리스를 별개수 비교 및 먼지 구조 추적의 참조 지점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장은 교차 일치에 의한 검증을 연구합니다. 웹에서 본 별은 카탈로그, 배경 오염 확인, 그리고 파장 의존 행동에 대해 테스트됩니다. 에피소드는 장관보다 방법을 강조합니다. 감도, 해상도, 그리고 완전성 한계입니다. 주제적 초점은 분석 파이프라인의 적응입니다. 센서가 먼지를 통해 볼 때 클러스터, 핵, 그리고 내장의 정의는 더 정확해지고 때로는 더 보수적이 됩니다. 분석객의 성우는 같은 장소로 남아 있었지만 재고는 변경되었습니다. 타란툴라 보기는 인구 조사 질문을 넓혔습니다. 2023년 6월까지 웹은 화학과 침식이 지도화될 수 있는 더 가까운 경계로 돌아왔습니다. 2013년 6월 26일 웹 NIR 참 릴리스는 오리온 막대를 문서화했습니다. 오리온 성운 내부의 경계 영역으로 자외선 복사가 밀도가 높은 분자 물질을 만나는 곳입니다. 릴리스는 지역을 지속적인 조사와 느린 침식에 의해 형성된 인터페이스로 설명했습니다. 이미지는 육아실의 가장자리에서 구조의 조용하고
고해상도 기록을 제공했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다른 종류의 증거를 제시합니다. 더 넓은 지도가 아니라 더 날카로운 가장자리입니다. 그것은 경계 물리학이 어떻게 확인되는지 추적함으로써 조사를 심화시킵니다. 형태, 파장 비교, 그리고 반복된 제도적 맥락을 통해서입니다. 이야기는 원반과 행성을 형성할 만큼 충분히 오래 살아남는 것을 지배하는 인터페이스에 측정된 정밀 읽기로 진행됩니다. 웹의 오리온 막대 릴리스는 2023년 6월 26일에 오리온 내에 잘 연구된 경계 지역에 문서화된 NER참 보기를 제공했습니다. 릴리스 맥락은 밀도가 높은 구름과의 자외선 상호작용과 점진적 침식 효과를 설명하여 극적인 주장 없이 이미지를 물리적 해석에 연결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새로운 구조를 기존 오리온 보관소와 비교하여 막대를 화학 및 원반 환경 연구를 위한 안정적인 참조선으로 사용했습니다. 에피소드는 가장자리 조건이 방법과 시간에 걸쳐 일관된 모양을 통해 어떻게 확인되는지를 추적합니다. 나사와 ESA 웹 릴리스 시스템은 오리온 막대 이미지를 공개 제도적 유물로 고정하는 표준화된 설명과 날짜를 제공했습니다. 기기팀과 과학 협력자들은 장면을 복사 구동 상호작용과 근처 원반에 대한 영향의 관점에서 프레임화하여 주장을 관찰 가능한 구조에 묶어두었습니다. 지상 기반 보관소와 이전 우주 기반 이미징은 비교 레이어를 형성하여 에피소드가 참신함이 아닌 연속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장은 시스템으로서의 경계에 중심을 둡니다. 별 형성은 붕괴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사, 흐름, 그리고 인터페이스에서의 느린 화학적 변화 해서의 생존입니다. 오리온 막대는 환경이 보이는 측정된 선이 됩니다. 분위기는 조용하고 가깝게 유지됩니다. 먼지 질감, 밝기 그라데이션, 반복된 기하학, 그리고 단일 프레임을 과도하게 해석하지 않는 규율입니다. 더 넓은 주제는 노출에 의한 거버넌스입니다. 복사가 시간에 걸쳐 조건을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관찰자에게 막대는 형성이 종종 가장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기기가 날카로워짐에 따라 하늘의 참조 프레임도 완성에 접근했습니다. 2012년 1월 가이아는 마지막 명목상의 과학 관측을 기록했습니다. 2015년 7월 15일 ESA의 가이아 임무는 과학 관측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변화는 연료 한계와 스캔 안정성에 연결된 운영 사실로 기록되었습니다. 나중에 2025년 3월 27일 우주선은 수동화되어 데이터 처리가 진행되는 동안 하드웨어 장을 닫았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수집이 끝나지만 해석이 확장될 때 조사자들이 무엇을 하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새로운 개발은 절차적 종료입니다. 보관소가 고정되고 분석이 주요 움직임이 됩니다. 이 부분은 핵심 주제인 신중한 참조의 산물로서의 규모로 돌아가서 제도적 타임라인이 다음에 검증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시리즈를 심화시킵니다. ESA 문서는 가이아 과학 관측이 2025년 1월 15일에 끝났다고 명시하며 10년 이상의 스캔 후 명목상의 과학 획득의 끝을 표시합니다. 2012년 3월 27일 ESA는 가이아의 수동화를 임무 이정표로 기록하여 우주선을 안전하고 비활성 상태로 전환했습니다. 공개 임무 통신은 종료 후 카탈로그 생산이 계속되며 축적된 데이터 세트에서 향후 릴리스가 계획되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에피소드는
보관소가 어떻게 새로운 기기가 되는지, 그리고 검증이 어떻게 처리 규율에 문제가 되는지를 문서화합니다. ESA 임무 운영은 관측 종료 타임라인과 수동화 절차를 관리하여 임무가 다른 L2 활동을 손상시키지 않고 종료되도록 했습니다. 가이아 DPAC와 파트너 데이터 센터는 우주선 종료 후 데이터 세트를 살아있는 자원으로 취급하면서 카탈로그를 계속 처리하고 검증하고 릴리스했습니다. 대학그룹과 천문대, 보관소는 다운스트림 사용자로 남아 가이아의 고정된 기준선을 선군거리, 구성원, 그리고 일관된 방식으로 대규모 구조에 적용했습니다. 이 장은 수집 없이 연속성을 연구합니다. 임무 종료는 증거를 줄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안정화시킵니다. 에피소드는 천문학이 광자가 기록된 지 몇 년 후에 릴리스가 도착하는 긴 처리 지평선에 어떻게 의존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더 넓은 시스템이 보이게 됩니다. 기기, 팀, 표준, 그리고 지식에 측정된 거버넌스를 형성하는 예정된 릴리스입니다. 분위기는 최종적이지 않고 반영적으로 유지됩니다. 보관소는 단일 관측 시즌보다 더 많은 작업을 보유합니다. 분석객의 하늘은 변하지 않은 채로 유지되었지만 참조 프레임은 계속 개선되었습니다. 기준선이 확보되고 적외선 세부 사항이 확장되면서 다음 조사는 더 조용하고 더 구체적으로 변합니다. 그들은 개별 육아실로 돌아가서 규모가 모든 결론을 어떻게 재구성하는지 측정합니다. 근처 분자 구름의 지도가 생성됨에 따라 필라멘트는 처음에는 산발적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일부 구름은 희미한 연장으로 나타났고 다른 구름은 더 복잡한 패턴을 보여주었습니다. 관찰자들은 세부 사항이 분해능, 파장, 그리고 대죄에 민감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허셜의 원적외선 데이터 이전에는 필라멘트의 진정한 정도를 측정하는 일관된 방법이 없었습니다. 각 구름은 부분적으로 알려지고 부분적으로 가정된 고유한 거리 추정치를 가졌습니다. 이는 관찰된 구조가 실제로 얼마나 큰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의미했습니다. 허셜 우주 천문대는 2009년 5월에 발사되어 원적외선에서 넓은 하늘 조사를 수행했습니다. 그것은 차가운 먼지를 감지하도록 설계되었으며 다른 파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온도와 밀도를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허셜 굴드 벨트 조사는 태양 근처의 별 형성 지역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목표는 간단했습니다. 젊은 별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해하기 위해 차가운 구조를 지도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데이터는 서서히 축적되었고 팀은 처리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다중 파장 이미지를 정렬했습니다. 2011년까지 충분한 데이터가 의미 있는 패턴을 식별할 수 있을 만큼 수집되었습니다. 결과는 놀랍지 않았지만 결정적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구름은 필라멘트 구조를 보여주었습니다. 팀은 필라멘트를 칼럼 밀도 맵의 능선으로 정의했습니다. 길이는 수광년에 걸쳐 있을 수 있었고 폭은 더 좋았습니다. 일부 필라멘트는 거의 직선이었고 다른 것들은 구부러지고 가지를 쳤습니다. 밀도가 높은 핵은 종종 필라멘트를 따라 나타났으며 마치 구슬이실에 꿰매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통계 분석은 핵이 무작위로 분포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필라멘트와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가장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선호되었습니다. 필라멘트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별 형성이 구조화되는 방식의 일부였습니다. 관찰은 또한 필라멘트가
한계선 폭을 가지고 있음을 제안했습니다. 약 0.1파섹 또는 약 0.2 광년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관성이었습니다. 다른 구름, 다른 거리, 그러나 비슷한 폭입니다. 물리학자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론을 제안했습니다. 아마도 필라멘트는 난류와 중력의 균형을 반영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폭은 가스가 냉각되고 단편화되는 방식에 의해 설정되었을 것입니다. 모델은 테스트되었고 일부는 데이터와 잘 일치했습니다. 그러나 이론은 관찰보다 덜 확실했습니다. 에피소드는 이론적 논쟁에 깊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측정 가능한 것에 머물렀습니다. 필라멘트는 실제였습니다. 그들의 폭은 일관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반복 가능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기준선이었습니다. 허셜 데이터는 또한 원시별 핵을 식별했습니다. 이것들은 아직 별을 형성하지 않았지만 붕괴할 만큼 충분히 밀도가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핵 카탈로그가 생성되었으며 각 항목에는 위치, 크기, 질량, 그리고 온도가 나열되었습니다. 숫자는 거리 추정치에 의존했지만 상대적 속성은 더 견고했습니다. 팀은 핵이 필라멘트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주목했습니다. 일부 필라멘트에는 여러 개의 핵이 있었고 다른 것들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장 밀도가 높은 필라멘트는 붕괴할 가능성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것은 중력 불안정성의 예측과 일치했습니다. 핵 사이의 간격은 종종 유사했으며 이는 단편화 과정을 제한했습니다. 세부 사항은 복잡했지만 큰 그림은 명확했습니다. 필라멘트는 별 형성의 골격이었습니다. 핵은 별이 태어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차가운 먼지를 통해 측정될 수 있었습니다. 허셜팀은 또한 온도를 측정했습니다. 필라멘트는 차가웠으며 종종 섭씨 영하 250도 근처였습니다. 핵은 더 차가웠으며 때로는 10켈빈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낮은 온도는 붕괴에 중요했습니다. 더 따뜻한 가스는 더 많은 압력을 가지며 중력에 저항합니다. 더 차가운 가스는 더 쉽게 붕괴됩니다. 온도 지도는 냉각이 고르지 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부 지역은 근처 별에 의해 가열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은 심우주로 복사함으로써 냉각되었습니다. 열 균형은 복잡했지만 데이터는 그것을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각 픽셀은 온도 추정치를 가졌으며 각 추정치는 불확실성을 가졌습니다. 불확실성은 보고되었으며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신중한 과학이었습니다. 허셜 관측은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복되었습니다. 구름은 빠르게 변하지 않았지만 일부 변화는 감지 가능했습니다. 핵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필라멘트는 단편화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늘렸지만 그것들은 실제였습니다. 데이터는 구름이 정적이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그것들은 진화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허셜의 유사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방법이었습니다. 원저구에선 이미징은 별 형성 연구를 위한 표준 도구가 되었습니다. 다른 임무는 같은 기술을 채택할 것입니다. 카탈로그는 공개되어 전 세계 연구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팀은 또한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분해능은 유한했습니다. 일부 작은 구조는 놓쳤습니다. 거리 불확실성은 물리적 크기 추정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부 구름은 완전히 매핑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행은 명확했습니다. 허셜 이전에는 필라멘트가 가설이었습니다. 허셜 이후에는 그것들은 사실이었습니다. 2011년까지 첫 번째 결과는 동료 심사 저널에 게시되었습니다. 논문은 측정된 어조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들은 데이터를 제시하고 방법을 설명하고 불확실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결론을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어조는 이 다큐멘터리의 어조와 일치했습니다. 차분하고 사실적이며 증거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허셜 데이터는 또한 다른 파장과 결합되었습니다. 광학 이미지는 별과 선군을 보여주었습니다. 적외선 이미지는 따뜻한 먼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전파 데이터는 분자 가스를 추적했습니다. 함께 이러한 데이터 세트는 다중 파장 보기를 형성했습니다. 각 파장은 이야기의 일부를 말했습니다. 결합하면 그림이 더 완전해졌습니다. 오리온 성운은 근처 별 형성 지역의 한이었습니다. 그것은 지구에서 약 1400광년 떨어져 있었습니다. 허셜은 오리온을 여러 파장에서 매핑했습니다. 데이터는 필라멘트, 핵, 그리고 공동의 복잡한 네트워크를 보여주었습니다. 일부 필라멘트는 밝은 별을 향해 수렴했습니다. 다른 것들은 어두운 지역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핵은 필라멘트를 따라 잠재되어 있었습니다. 일부는 이미 원시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여전히 전별이었습니다. 온도 지도는 뜨거운 영역과 차가운 영역을 보여주었습니다. 뜨거운 영역은 대규모 별 근처에 있었습니다. 차가운 영역은 먼지가 가장 두꺼운 곳이었습니다. 데이터는 조용했지만 풍부했습니다. 각 픽셀은 정보를 담고 있었습니다. 각 측정은 기여했습니다. 또 다른 근처 지역인 황소자리 분자 구름도 매핑되었습니다. 그것은 오리온보다 가까웠으며 약 450광년 떨어져 있었습니다. 황소자리는 더 작고 더 차가웠습니다. 허셜 데이터는 섬세한 필라멘트와 작은 핵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부 핵은 이미 저질량 별을 형성했습니다. 다른 것들은 여전히 붕괴하고 있었습니다. 황소자리는 조용한 별 형성의 예였습니다. 거대한 별은 없었고 밝은 HII 지역도 없었습니다. 단지 차가운 가스와 느린 붕괴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조는 오리온과 비슷했습니다. 필라멘트, 핵, 그리고 점진적 형성입니다. 용골자리 성군은 더 멀리 있었으며 약 7,500광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크고 더 활동적이었습니다. 허셜은 용골자리에서 광대한 필라멘트와 수많은 핵을 매핑했습니다. 대규모 별은 주변 물질을 조각했습니다. 기둥과 공동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필라멘트 패턴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규모는 달랐지만 물리학은 비슷했습니다. 허셜은 또한 외부 은하의 성운을 관찰했습니다. 이것들은 훨씬 더 멀리 있었으며 수백만 광년 떨어져 있었습니다. 분해능은 맞았지만 데이터는 여전히 유용했습니다. 큰 별 형성 지역은 감지될 수 있었습니다. 먼지 질량은 추정될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별 형성이 다른 은하에서도 비슷한 과정을 따른다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필라멘트와 핵은 보편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허셜 임무는 2013년 4월에 끝났습니다.
우주선은 액체 헬륨을 다 써서 더 이상 냉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는 계속 분석되었습니다. 새로운 논문이 게시되었습니다. 새로운 카탈로그가 발표되었습니다. 과학 커뮤니티는 데이터를 채굴하여 새로운 통찰력을 찾았습니다. 허셜의 유산은 수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2015년까지 허셜 기반 연구는 별 형성 이론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필라멘트는 이제 표준 모델의 일부였습니다. 핵은 이해되었습니다. 냉각은 측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큰 불확실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거리입니다. 허셜은 거리를 측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분광학자나 위치 측정 기기가 아니었습니다. 거리는 다른 방법에서 나왔습니다. 시차, 분광 시차, 운동학적 거리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모두 불확실성을 가졌습니다. 시차는 근처 별에만 작동했습니다. 분광 시차는 모델에 의존했습니다. 운동학적 거리는 은하 회전 곡선을 가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허셜이 측정한 많은 구름에 대한 거리는 20% 이상 불확실했습니다. 이것은 물리적 크기와 질량에 대한 큰 불확실성으로 변환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차 막대를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가정을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거리 문제는 허셜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별 형성 연구 전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어 핵 질량은 칼럼 밀도와 거리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거리가 20% 잘못되면 질량은 40% 이상 잘못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핵이 붕괴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예측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찬가지로 필라멘트 폭은 각도 크기와 거리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보고된 한계 폭은 실제로 거리 불확실성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상대적 측정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이것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그룹 내의 핵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거리가 모든 핵에 대해 동일하면 상대적 질량은 더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룹 간 비교는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커뮤니티는 더 나은 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것들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이아 임무가 이미 진행 중이었습니다. 가이아는 10억 개 이상의 별을 위한 정밀 시차를 측정하도록 설계된 우주 기반 위치 측정 임무였습니다. 그것은 2013년 12월에 발사되어 L2 라그랑주 점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에서 그것은 하늘을 반복적으로 스캔하여 별 위치의 작은 변화를 측정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시차를 드러냈으며 시차는 거리를 드러났습니다. 가이아의 정밀도는 전례가 없었습니다. 밝은 별의 경우 시차는 마이크로 아크초 수준에서 측정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수백 파섹 떨어진 별까지의 거리를 몇 퍼센트 이내로 측정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허셜이 매핑한 대부분의 근처 구름의 경우 이것은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가이아는 또한 고유 운동과 시선 속도를 측정했습니다. 이것들은 별이 하늘을 가로질러 어떻게 움직이고 관찰자를 향하거나 멀어지는지를 측정했습니다. 함께 이러한 측정은 별의 3차원 운동을 제공했습니다. 이것은 별이 어떤 그룹이나 성협에 속하는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했습니다. 가이아의 첫 번째 데이터 릴리스는 2006년 9월에 왔습니다. 그것은 200만 개 이상의 별에 대한 위치와 밝기를 포함했습니다. 그러나 시차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여전히 처리 중이었습니다. 커뮤니티는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두 번째 릴리스가 중요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허셜 기반 연구는 계속되었습니다. 논문이 게시되었습니다.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론가들은 모델을 다듬었습니다. 관찰자들은 새로운 데이터를 기다렸습니다. 2018년 4월이 다가왔고 커뮤니티는 준비되었습니다. 가이아 데이터 릴리스인은 2018년 4월 25일에 발표될 예정이었습니다. 발표 전주에 흥분이 커졌습니다. 이메일이 교환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준비되었습니다.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일부 그룹은 릴리스를 분석하기 위해 협력했습니다. 다른 그룹은 독립적으로 작업했습니다. 모두가 새로운 거리가 무엇을 드러낼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4월 25일에 데이터가 릴리스되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했습니다. 13억 가의 이상의 별에 대한 시차, 고유 운동, 그리고 측광입니다. 파일은 테라바이트 단위로 측정되었습니다. 다운로드는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일단 데이터가 로컬이 되자 분석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은 SQL 쿼리와 파이썬 스크립트를 작성했습니다. 그들은 별 위치를 알려진 성운과 교차 일치시켰습니다. 그들은 거리 분포를 플롯했습니다. 그들은 클러스터 구성원을 재평가했습니다. 그들은 시차, 오차 막대를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결과는 릴리스 후 며칠 이내에 나왔습니다. 일부 거리는 예상대로였습니다. 다른 것들은 놀라웠습니다. 예를 들어 오리온 성운까지의 거리는 약 1400광년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가이아 DR2는 414 플러스 마이너스 7파섹을 제공했습니다. 그것은 1350광년이었습니다. 차이는 작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습니다. 일부 다른 구름의 경우 차이는 더 컸습니다. 황소자리 분자 구름은 450광년에서 약 450광년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변화는 잡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더 먼 지역의 경우 가이아는 이전 추정치가 크게 벗어났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구름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20% 더 가깝거나 더 멀리 있었습니다. 이것은 물리적 크기와 질량을 재조정했습니다. 일부 핵은 이제 더 무거웠습니다. 다른 것들은 더 가져왔습니다. 일부 필라멘트는 이제 더 길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더 짧았습니다. 변화는 체계적이지 않았습니다. 각 구름은 고유한 수정을 가졌습니다. 가이아 DR2는 또한 클러스터 구성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전에는 일부 별이 구름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가까웠지만 같은 거리에 있었습니까? 가이아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차가 일치하면 별은 구성원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정형 또는 배경이었습니다. 오리온의 경우 가이아는 트라페지움 클러스터의 구성원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또한 관련되지 않은 일부 별을 제거했습니다. 네트 효과는 클러스터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 작고 약간 더 밀집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황소자리에서 가이아는 여러 하위 그룹을 식별했습니다. 이전에 하나의 구름으로 취급되었던 것이 이제 서로 다른 거리에서 여러 구성 요소로 분해되었습니다. 이것은 별 형성 역사를 재해석해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일부 별은 다른 별보다 오래되었지만 그것들은 같은 구름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이아 DR2는
또한 고유 운동을 제공했습니다. 이것들은 별이 하늘을 가로질러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성협의 경우 고유 운동은 비슷했습니다. 구성원은 함께 움직였습니다. 비구성원은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구성원을 식별하는 또 다른 방법을 제공했습니다. 시차와 고유 운동을 결합하면 구성원은 매우 확신을 가지고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또한 시선 속도를 사용했습니다. 가이아 DR2는 일부 별에 대한 시선 속도를 포함했지만 모두는 아니었습니다. 지상 기반 분광학은 더 많은 것을 제공했습니다. 시차, 고유 운동, 그리고 시선 속도를 결합하면 별의 3차원 속도를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별의 궤도와 기원을 이해하는 데 중요했습니다. 가이아 DR2는 또한 광도를 개선했습니다. 이것은 별의 색상과 밝기를 측정했습니다. 거리와 결합하면 절대 등급을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별을 허츠스프룽 러셀 다이어그램에 배치하는 데 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별의 나이와 질량을 추정하는 데 유용했습니다. 젊은 별 형성 지역의 경우 가이아 광도는 전주 계열 별을 식별했습니다. 이것들은 아직 주계열에 도달하지 않은 젊은 별이었습니다. 그들의 위치는 그들의 나이와 질량을 예약했습니다. 가이아 DR2는 또한 쌍성을 감지했습니다. 일부 별은 주기적인 시차 또는 고유 운동 변화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동반자를 나타냈습니다. 쌍성은 별 형성에서 흔했습니다. 가이아는 그것들을 통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릴리스 후 몇 주 이내에 수십 편의 논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일부는 새로운 거리를 보고했습니다. 다른 것들은 클러스터 구성원을 업데이트했습니다. 또 다른 것들은 별 형성 역사를 재분석했습니다. 어조는 측정되었습니다. 저자들은 개선을 인정했지만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남아있는 불확실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추가 작업을 제안했습니다. 가이아 DR2는 게임 체인저였지만 최종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데이터가 올 것이었습니다. 더 많은 릴리스가 계획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커뮤니티는 개선된 거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재보정된 질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제된 구성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기준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허셜 데이터는 가이아 거리와 결합되었습니다. 필라멘트는 더 정확한 길이와 폭으로 재측정되었습니다. 핵은 더 나은 질량 추정치로 재분석되었습니다. 한계폭은 재검토되었습니다. 일부 연구는 폭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덜 보편적임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연구는 폭이 확인되었지만 더 큰 분산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논쟁은 계속되었지만 데이터는 개선되었습니다. 가이아 DR2는 또한 더 큰 규모의 구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은하 나선 8은 별 거리를 사용하여 매핑될 수 있었습니다. 분자 구름은 8에 배치될 수 있었습니다. 별 형성의 은하 맥락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태양 근처에는 몇 가지 주요 별 형성 지역이 있었습니다. 오리온, 황소자리, 페르스스, 뱀 주인자리, 카멜레온. 가이아는 그들의 거리와 구조를 정제했습니다. 그것은 또한 그들의 상대적 운동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부 구름은 서로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미래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데 중요했습니다. 가이아 DR2는 또한
성협의 팽창을 측정했습니다. 젊은 클러스터는 종종 팽창하고 있었습니다. 별은 서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클러스터가 중력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음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산될 것이었습니다. 팽창률은 클러스터의 나이를 제약했습니다. 별이 얼마나 빨리 멀어지고 있는지를 측정함으로써 연구자들은 그들이 얼마나 오래 전에 형성되었는지를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가이아 DR2는 또한 도피자를 식별했습니다. 이것들은 모 클러스터에서 방출된 별이었습니다. 그들의 경로는 클러스터로 다시 추적될 수 있었습니다. 도피자는 동적 상호작용이 클러스터에서 흔하다는 증거였습니다. 별은 서로 산란되었고 일부는 탈출했습니다. 이것은 클러스터 진화의 일부였습니다. 가이아 DR2는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복되었습니다. 가이아는 하늘을 계속 스캔했습니다. 각 스캔은 측정을 개선했습니다. 시차는 더 정확해졌습니다. 고유 운동은 더 정확해졌습니다. 미래의 릴리스는 더욱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DR2만으로도 혁명이었습니다. 그것은 근처 별 형성 지역의 거리를 재보정했습니다. 그것은 클러스터 구성원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것은 운동학을 밝혔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기준선을 제공했습니다. 연구자들은 가이아 거리를 사용하여 허셜 결과를 재분석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논문을 게시했습니다. 그들은 회의에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이론가들과 협력했습니다. 커뮤니티는 이 진전을 조용히 축하했습니다. 극적인 발표는 없었습니다. 과장된 주장도 없었습니다. 단지 꾸준하고 측정된 개선만 있었습니다. 과학은 의도한 대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관측은 개선되고 있었습니다. 모델은 정제되고 있었습니다. 이해는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가이아 DR2는 또한 새로운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개선된 거리로 일부 오래된 결과는 재검토가 필요했습니다. 일부 이론은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일부 과정은 테스트가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건강한 과정이었습니다. 과학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진행 중이었습니다. 가이아 DR2는 이정표였지만 목적지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정의 한 단계였습니다. 거리는 이제 더 나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불확실성은 남아 있었습니다. 먼지 불투명도는 여전히 가정되었습니다. 온도는 여전히 수정되었습니다. 구성은 여전히 추론되었습니다. 이것들은 해결해야 할 다음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커뮤니티는 개선된 거리를 가지고 작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기준선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더 강력한 기반을 가졌습니다. 2018년 후반까지 가이아 거리는 표준이 되었습니다. 논문은 그것들을 인용했습니다. 카탈로그는 그것들을 통합했습니다. 교과서는 그것들을 포함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거리 추정치는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웹사이트는 수정되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재조정되었습니다. 변화는 조용했지만 광범위했습니다. 천문학 커뮤니티는 측정된 방식으로 적응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통합되었습니다. 오래된 결과가 재평가되었습니다. 개선이 축적되었습니다. 거리는 이제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먼지는 여전히 비밀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허셜은 차가운 먼지를 매핑했습니다. 가이아는 거리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먼지 안의 세부 사항은 여전히 흐림했습니다. 광학 망원경은
가장 밀도가 높은 지역을 뚫을 수 없었습니다. 저고에서는 도움이 되었지만 분해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새로운 기기가 필요했습니다. 더 높은 감도를 가진 것입니다. 더 나은 분해능을 가진 것입니다. 더 긴 파장을 가진 것입니다. 그 기기가 오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입니다. 웹은 수십 년의 계획과 건설을 거쳐 2021년 12월 25일에 발사되었습니다. 그것은 L2 라그랑주 점으로 향했습니다. 가이아가 있던 같은 장소입니다. 거기에서 그것은 전개되고 보정되고 초점을 맞췄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2012년 7월에 발표되었습니다. 그것들은 놀러 왔습니다. 분해능은 허블보다 날카로웠습니다. 감도는 전례가 없었습니다. 파장 범위는 저고의 선을 깊이 확장했습니다. 웹은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그것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멀리 있는 은하를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근처 별 형성 지역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일부 초기 과학 프로그램은 선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웹은 허셜이나 스피처가 도달할 수 없었던 세부 사항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2012년 9월 6일 나사와 파트너 기관은 웹의 타란툴라 성운 이미지를 발표했습니다. 타란툴라는 30도라두스로도 알려져 있으며 대마젤란 은하에 있습니다. 그것은 약 16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룹에서 가장 밝은 별 형성 지역 중 하나입니다. 웹 이미지는 놀러왔습니다. 그것은 먼지 필라멘트의 복잡한 네트워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젊은 별에 밀집된 클러스터를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내장된 소스를 감지했습니다. 이미지는 공개 릴리스의 일부였습니다. 그것은 기술 세부 사항과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기기는 NIRCam이었습니다. 근저고에선 카메라입니다. 필터는 지정되었습니다. 노출 시간이 나열되었습니다. 처리 단계가 설명되었습니다. 이것은 미학적 프레젠테이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학 데이터였습니다. 타란툴라 이미지는 허블 데이터와 비교되었습니다. 허블은 타란툴라를 여러 번 관찰했습니다. 그것은 멋진 이미지를 생성했습니다. 그러나 웹은 더 많은 것을 드러냈습니다. 분해능은 비슷했지만 파장은 더 길었습니다. 이것은 웹이 먼지를 통해 볼 수 있게 했습니다. 허블이 가려진 것을 본 곳에서 웹은 별을 보았습니다. 차이는 극적이었습니다. 연구자들은 두 데이터 세트를 교차 일치시켰습니다. 그들은 웹에서만 볼 수 있는 소스를 계산했습니다. 숫자는 상당했습니다. 수천 개의 새로운 소스가 감지되었습니다. 이것들은 이전에 먼지에 의해 가려진 젊은 별이었습니다. 웹의 긴 파장은 그들을 드러났습니다. 일부 소스는 원시별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전주 계열 별이었습니다. 그들은 주계열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웹은 그들을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스펙트럼 에너지 분포는 분석되었습니다. 내장된 소스의 경우 SED는 강착 원반의 존재를 나타냈습니다. 이것들은 젊은 별 주위에 행성이 형성될 수 있는 원반이었습니다. 웹은 원반을 이전보다 더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일부는 공간적으로 분해되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분광학으로 특성화되었습니다. 웹의 분광학 능력도 사용되었습니다. 근저고에선 분광기는 NIRS 패치였습니다. 그것은 별과
가스의 스펙트럼을 얻었습니다. 스펙트럼은 구성을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온도를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속도를 드러났습니다. 타란툴라의 경우 웹 스펙트럼은 이온화 가스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중성 가스를 감지했습니다. 그들은 분자 방출을 측정했습니다. 데이터는 풍부했습니다. 팀은 그것을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스펙트럼 선을 식별했습니다. 그들은 도플러 이동을 측정했습니다. 그들은 온도와 밀도를 수정했습니다. 타란툴라 데이터는 또한 다른 파장과 결합되었습니다. 허블 광학 데이터는 이온화된 가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스피처 중저고에선 데이터는 따뜻한 먼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허셜 원저고에선 데이터는 차가운 먼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웹 근저고에선 데이터는 내장된 별을 보여주었습니다. 함께 이것들은 다중 파장 보기를 형성했습니다. 각 파장은 퍼즐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결합하면 그림이 더 완전해졌습니다. 연구자들은 별수를 비교했습니다. 그들은 질량 분포를 추정했습니다. 그들은 나이를 추론했습니다. 그들은 별 형성 역사를 재구성했습니다. 타란툴라는 폭발적인 별 형성의 예였습니다. 많은 대규모 별이 짧은 시간에 형성되었습니다. 웹 데이터는 이 과정을 정량화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연구자들은 별 형성률을 측정했습니다. 그들은 초기 질량 함수를 추정했습니다. 그들은 피드백 효과를 연구했습니다. 대규모 별은 복사와 바람을 주입했습니다. 이것은 주변 가스를 가열하고 이온화했습니다. 그것은 또한 그것을 밀어냈습니다. 웹은 이 과정을 실행 중에 볼 수 있었습니다. 타란툴라 이미지는 기둥과 공동을 보여주었습니다. 기둥은 밀도가 높은 가스의 수직 구조였습니다. 그들은 주변 물질이 침식되는 동안 저항했습니다. 공동은 가스가 밀려난 지역이었습니다. 그들은 별의 바람과 복사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웹은 기둥과 공동의 가장자리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온화 전선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이온화된 가스가 중성가스를 만나는 경계였습니다. 전선은 측정되었습니다. 그들의 속도는 스펙트럼에서 추론되었습니다. 그들의 온도는 방출선에서 수정되었습니다. 웹 데이터는 또한 먼지 구조를 드러났습니다. 먼지는 고르게 분포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필라멘트로 집중되었습니다. 일부 필라멘트는 두껍고 불투명했습니다. 다른 것들은 얇고 반투명했습니다. 웹은 그것들을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먼지 온도를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뜨거운 먼지는 더 짧은 파장에서 방출되었습니다. 차가운 먼지는 더 긴 파장에서 방출되었습니다. 웹의 다중 필터는 온도 지도를 만들 수 있게 했습니다. 타란툴라 데이터는 또한 Z와 유출을 드러났습니다. 일부 젊은 별은 양극 Z를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Z는 시준되었습니다. 그들은 속도가 빠랐습니다. 그들은 주변 가스와 충돌했습니다. 웹은 Z의 내부 구조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매듭과 충격을 볼 수 있었습니다. Z는 분광학적으로 연구되었습니다. 속도는 도플러 이동에서 측정되었습니다. 온도는 방출, 선에서 수정되었습니다. 밀도는 선 비율에서 추론되었습니다. 데이터는 Z가 에피소드적임을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연속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펄스와 일시 정지를 가졌습니다. 이것은 강착이 고르지 않음을 제한했습니다. 물질은 꾸준히 별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버스트로 떨어졌습니다. 웹데이터는 이 과정을 제약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연구자들은 강착률을 추정했습니다. 그들은 유출률을 측정했습니다. 그들은 가군 동량 수송을 연구했습니다. 타란툴라 관측은 또한 환경 효과를 탐색했습니다. 타란툴라는 고압 환경입니다. 많은 대규모 별이 밀접하게 밀집되어 있습니다. 복사장은 강력합니다. 이것은 별 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웹데이터는 환경이 원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일부 원반은 외부 복사에 의해 광증발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질량을 잃고 있었습니다. 다른 원반은 더 보호되었습니다. 그들은 밀도가 높은 가스에 내장되어 있었습니다. 웹은 원반의 광증발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온화 전선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원반에서 멀어지는 흐름을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원반 생존을 이해하는 데 중요했습니다. 환경이 거친 경우 원반은 빠르게 파괴됩니다. 환경이 온화한 경우 원반은 오래 지속됩니다. 웹은 임계값을 제약할 수 있게 했습니다. 타란툴라 데이터는 또한 클러스터 역학을 탐색했습니다. 별은 서로 가까웠습니다. 그들은 중력적으로 상호작용했습니다. 일부 별은 가속되었습니다. 다른 별은 감속되었습니다. 일부는 방출되었습니다. 웹의 위치 측정 정밀도는 적절한 움직임을 측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것은 가이아가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타란툴라는 너무 멀었습니다. 그러나 웹의 분해능은 충분히 좋았습니다. 적절한 움직임은 측정되었습니다. 속도는 수정되었습니다. 동적 상태가 평가되었습니다. 타란툴라 데이터는 또한 다른 별 형성 지역과 비교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은하수의 지역과 비교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은하의 지역과 비교했습니다. 그들은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았습니다. 타란툴라는 극단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은하수의 어떤 지역보다 더 거대하고 더 활동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본 과정은 비슷했습니다. 필라멘트, 핵, 붕괴, 피드백입니다. 물리학은 보편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규모만 변했습니다. 웹 데이터는 이것을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분석객의 타란툴라는 같은 장소로 남아 있었지만 재고는 변경되었습니다. 웹은 이전에 숨겨진 별을 계산했습니다. 그것은 먼지 구조를 매핑했습니다. 그것은 환경을 특성화했습니다. 그것은 별 형성 과정을 정량화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는 기존 지식을 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것을 정제했습니다. 그것은 세부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그것은 불확실성을 줄였습니다. 조용한 진정이었습니다. 극적인 발견은 없었습니다. 놀라운 반전도 없었습니다. 단지 꾸준하고 측정된 개선만 있었습니다. 타란툴라 보기는 인구 조사 질문을 넓혔습니다.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숨겨진 별을 가지고 있습니까? 웹은 그것들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대답은 예였습니다. 웹은 다른 성운으로 향했습니다. 그것은 근처 지역을 관찰했습니다. 그것은 먼 지역을 관찰했습니다. 각 관측은 새로운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각 데이터 세트는 분석되었습니다.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6월 26일까지 웹은 다른 아이콘 지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리온 성운입니다. 특히 오리온 막대입니다. 오리온 막대는 오리온 성운 내의 경계 지역이었습니다. 그것은 밝은 별이 밀도가 높은 분자 구름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별은 복사를 방출했습니다. 복사는 구름을 이온화했습니다. 그러나 구름은 저항했습니다. 그것은 너무 밀도가 높았습니다. 결과는 날카로운 경계였습니다. 이온화된 영역과 중성 영역 사이의 경계였습니다. 오리온 막대는 광해리 영역 또는 PDR의 전형이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 동안 연구되었습니다. 그것은 지상 기반 망원경으로 관찰되었습니다. 그것은 허블로 관찰되었습니다. 그것은 스피처로 관찰되었습니다. 그것은 허셜로 관찰되었습니다. 각 관측은 새로운 것을 드러냈습니다. 웹은 다음이었습니다. 웹의 오리온 막대 이미지는 2023년 6월 26일에 발표되었습니다. 그것은 놀라웠습니다. 분해능은 전례가 없었습니다. 세부 사항은 놀라웠습니다. 이미지는 먼지와 가스의 복잡한 네트워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필라멘트와 매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기둥과 공동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별과 원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미지는 공개 릴리스의 일부였습니다. 그것은 기술 세부 사항과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기기는 NIR 참이었습니다. 필터는 지정되었습니다. 노출 시간이 나열되었습니다. 처리 단계가 설명되었습니다. 이것은 미학적 프레젠테이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학 데이터였습니다. 오리온 막대 이미지는 허블 데이터와 비교되었습니다. 허블은 오리온 막대를 여러 번 관찰했습니다. 그것은 유명한 이미지를 생성했습니다. 그러나 웹은 더 많은 것을 드러냈습니다. 분해능은 더 날카로웠습니다. 파장은 더 길었습니다. 이것은 웹이 먼지를 통해 볼 수 있게 했습니다. 허블이 가려진 것을 본 곳에서 웹은 구조를 보았습니다. 오리온 막대 데이터는 화학을 탐색했습니다. PDR은 화학적으로 풍부합니다. 복사는 분자를 파괴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새로운 분자를 생성합니다. 균형은 복잡합니다. 웹 스펙트럼은 많은 종을 감지했습니다. 그들은 PAH를 감지했습니다. 다완 방향족 탄화수소입니다. 이것들은 복잡한 유기 분자입니다. 그들은 강한 복사장에서 형성됩니다. 웹은 PAH 대역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PAH 종을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웹 스펙트럼은 또한 코를 감지했습니다. 일산화탄소입니다. 이것은 분자 구름의 일반적인 분자입니다. 웹은 CO의 여러 동위 원소를 감지했습니다. 그것은 또한 다른 여기 수준을 감지했습니다. 이것은 온도와 밀도를 제약할 수 있게 했습니다. 웹 스펙트럼은 또한 H2를 감지했습니다. 분자 수소입니다. 이것은 분자 구름의 주요 구성 요소입니다. 그것은 근적 외선에서 약하게 방출됩니다. 웹은 그것을 감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마감했습니다. 오리온 막대 데이터는 또한 침식을 탐색했습니다. 복사는 구름을 광증발하고 있었습니다. 물질이 떨어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웹은 유출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온화 전선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중성 물질이 이온화되고 떨어져 흐르는 경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속도는 스펙트럼에서 측정되었습니다.
질량 손실률은 추정되었습니다. 결과는 침식이 느리다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구름은 빠르게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수천 년 동안 지속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원반이 살아남을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리온 막대 데이터는 또한 원반을 탐색했습니다. 웹은 막대 근처에 많은 원반을 감지했습니다. 일부는 프로폴리스였습니다. 원시 행성 원본입니다. 그들은 허블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웹은 더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원반의 구조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부 공동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외부 가장자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웹 스펙트럼은 원반의 구성을 특성화했습니다. 그들은 먼지와 가스를 감지했습니다. 그들은 얼음을 감지했습니다. 그들은 유기 분자를 감지했습니다. 오리온 막대 데이터는 또한 환경 효과를 탐색했습니다. 오리온 막대는 고복사 환경입니다. 밝은 별은 가깝습니다. 복사장은 강력합니다. 이것은 원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웹 데이터는 일부 원반이 광증발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질량을 잃고 있었습니다. 다른 원반은 더 보호되었습니다. 그들은 밀도가 높은 가스에 내장되어 있었습니다. 웹은 원반의 광증발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온화 전선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원반에서 멀어지는 흐름을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원반 생존을 이해하는 데 중요했습니다. 환경이 거친 경우 원반은 빠르게 파괴됩니다. 환경이 온화한 경우 원반은 오래 지속됩니다. 웹은 임계값을 제약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오리온 막대 데이터는 또한 피드백을 탐색했습니다. 밝은 별은 복사와 바람을 주입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변 가스를 가열하고 이온화했습니다. 그것은 또한 그것을 밀어냈습니다. 웹은 이 과정을 실행 중에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피드백이 구름을 조각하는 방법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동과 기둥을 생성하는 방법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별 형성을 억제하는 방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리온 막대 데이터는 풍부했습니다. 팀은 그것을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스펙트럼 선을 식별했습니다. 그들은 도플러 이동을 측정했습니다. 그들은 온도와 밀도를 수정했습니다. 그들은 화학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그들은 복사 전달 시뮬레이션을 실행했습니다. 그들은 데이터와 모델을 비교했습니다. 그들은 피드백을 반복했습니다. 과정은 느렸지만 꼼꼼했습니다. 오리온 막대 데이터는 또한 다른 PDR과 비교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은하수의 다른 지역과 비교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은하의 지역과 비교했습니다. 그들은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았습니다. 오리온 막대는 전형이었습니다. 그것은 전형적인 복사장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전형적인 밀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웹의 분해능은 그것을 독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잘 연구된 PDR이었습니다. 웹 데이터는 그것을 더욱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분석객의 막대는 형성이 종종 가장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복사가 구름을 만나는 경계에서입니다. 원반이 생존하고 행성이 형성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복사가 또한 물질을 파괴하고 분산시키는 곳이기도 합니다. 균형은 미묘합니다.
웹은 그것을 측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웹이 더 날카로워짐에 따라 하늘의 참조 프레임도 완성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가이아는 계속 스캔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의 데이터는 계속 축적되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릴리스가 계획되었습니다. 각 릴리스는 측정을 개선할 것이었습니다. 시차는 더 정확해질 것이었습니다. 고유 운동은 더 정확해질 것이었습니다. 커뮤니티는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다음 릴리스가 언제 올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가이아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연료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명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언젠가 그것은 스캔을 멈출 것이었습니다. 그날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15년 7월 15일, 가이아는 마지막 명목상의 과학 관측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연료가 부족했습니다. 스캔 안정성은 저하되었습니다. 임무는 끝에 가까웠습니다. ESA는 발표를 했습니다. 가이아의 과학 관측이 끝났습니다. 커뮤니티는 주목했습니다. 그들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이아는 10년 이상 스캔했습니다. 그것은 하늘을 반복적으로 매핑했습니다. 그것은 10억 개 이상의 별을 측정했습니다. 그것은 시차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고유 운동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측광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스펙트럼을 얻었습니다. 데이터는 방대했습니다. 그것은 천문학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집이 끝났습니다. 우주선은 여전히 L2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작동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스캔하지 않았습니다. 2012년 3월 27일, ESA는 가이아를 수동화했습니다. 우주선은 안전하고 비활성 상태로 배치되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L2 임무를 방해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궤도를 돌 것이었습니다. 조용히 쓸모없이입니다. 그러나 가이아의 과학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는 여전히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카탈로그는 여전히 생성되고 있었습니다. 릴리스는 여전히 계획되었습니다. 가이아 DPAC는 계속 작업했습니다. 그들은 데이터를 검증했습니다. 그들은 카탈로그를 생성했습니다. 그들은 릴리스를 준비했습니다. 작업은 수년 동안 지속될 것이었습니다. 최종 카탈로그는 2030년대까지 나오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커뮤니티는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가이아가 살아있는 자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주선이 스캔을 멈췄어도 데이터는 유용했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더 유용해질 것이었습니다. 더 많은 처리로 정밀도는 향상될 것이었습니다. 더 많은 교차 확인으로 카탈로그는 성장할 것이었습니다. 더 많은 분석으로 이해는 심화될 것이었습니다. 가이아는 임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카이브였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브는 성장할 것이었습니다. 대학그룹과 천문대 아카이브는 다운스트림 사용자로 남았습니다. 그들은 가이아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자체 관측과 결합했습니다. 그들은 허셜 데이터와 결합했습니다. 그들은 웹 데이터와 결합했습니다. 함께 이러한 데이터 세트는 다중 파장, 다중 에포크 보기를 형성했습니다. 각 데이터 세트는 퍼즐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결합하면 그림이 더 완전해졌습니다. 가이아 데이터는 또한 미래의 임무를 알렸습니다. 거리는 이제
더 나았습니다. 다음 임무는 이 기준선을 사용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이아 카탈로그를 참조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이아 거리를 사용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이아 고유 운동을 사용할 것이었습니다. 가이아는 표준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 장은 수집 없이 연속성을 연구합니다. 임무 종료는 증거를 줄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안정화시킵니다. 가이아는 수집을 멈췄지만 아카이브는 성장했습니다. 데이터는 처리되었습니다. 카탈로그가 발표되었습니다. 논문이 게시되었습니다. 과학은 계속되었습니다. 천문학은 긴 처리 지평선에 의존합니다. 릴리스는 광자가 기록된 지 몇 년 후에 도착합니다. 가이아는 이것의 예였습니다. 마지막 관측은 2015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릴리스는 2030년대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데이터는 처리될 것이었습니다. 카탈로그가 발표될 것이었습니다. 과학이 수행될 것이었습니다. 더 넓은 시스템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기기, 팀, 표준, 그리고 예정된 릴리스가 지식에 측정된 거버넌스를 형성했습니다. 분위기는 최종적이지 않고 반영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아카이브는 단일 관측 시즌보다 더 많은 작업을 보유했습니다. 분석객의 하늘은 변하지 않은 채로 유지되었지만 참조 프레임은 계속 개선되었습니다. 기준선이 확보되고 적외선 세부 사항이 확장되면서 다음 조사는 더 조용하고 더 구체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개별 육아실로 돌아가서 규모가 모든 결론을 어떻게 재구성하는지 측정했습니다. 오리온은 재방문되었습니다. 황소 자리는 재분석되었습니다. 용골 자리는 재평가되었습니다. 각 구름은 가이아 거리로 재조정되었습니다. 각 필라멘트는 웹 민감도로 재매핑되었습니다. 각 핵은 결합된 데이터로 재특성화되었습니다. 작업은 느렸지만 꼼꼼했습니다. 새로운 논문이 게시되었습니다. 새로운 카탈로그가 발표되었습니다. 새로운 모델이 구축되었습니다. 커뮤니티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극적인 발표는 없었습니다. 과장된 주장도 없었습니다. 단지 꾸준하고 측정된 진전만 있었습니다. 과학은 의도한 대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관측은 개선되고 있었습니다. 모델은 정제되고 있었습니다. 이해는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빛났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진화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이해는 변했습니다. 거리는 더 나았습니다. 분해능은 더 날카로웠습니다. 감도는 더 깊었습니다. 카탈로그는 더 완전했습니다. 모델은 더 정확했습니다. 과학은 개선되었습니다. 성우는 여전히 신비로웠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측정 가능했습니다. 그들은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과학의 약속이었습니다. 신비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탐색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복잡성을 단순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매핑하는 것입니다. 성우는 측정 가능했고 그것이 그들을 덜 놀랍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더 놀랍게 만들었습니다. 밤하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은하수는 여전히 고원 위에
띠로 뻗어 있었습니다. 성우는 여전히 희미한 불규칙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는 육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것들은 긴 노출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었습니다. 관측자가 변했습니다. 기기가 개선되었습니다. 방법이 정제되었습니다. 이해가 심화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조용한 알림이었습니다. 우주는 인간의 이해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측정되거나 측정되지 않은 채로 존재했습니다. 이해되거나 이해되지 않은 채로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 속에서 그것은 교훈을 제공했습니다. 인내심의 교훈입니다. 정밀함의 교훈입니다. 겸손의 교훈입니다. 선구는 크고 복잡했습니다. 그들은 단일 마음으로 이해하기에는 너무 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측정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핑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해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를 통해 그들은 알려지게 될 수 있었습니다. 최종 이미지는 여전히 성군 필라멘트였습니다. 연기처럼 얇지만 광년에 걸쳐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양을 유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형성하는 힘이 느리고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측정된 고요함 속에서 우주는 연속성을 결론이 아닌 물리적 속성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은하는 계속해서 자신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한 번에 하나의 조용한 구조식입니다. 데이터는 조용히 쉬었고 다른 누군가가 듣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늘은 다시 열 수 있는 현장 노트로 남았습니다. 측정은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이해는 심화될 것이었습니다. 과학은 진행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 속에서 성우는 조용히 빛날 것이었습니다. 측정되고 매핑되고 이해되었지만 여전히 신비롭고 여전히 아름답고 여전히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데이터에서, 그리고 우주를 이해하려는 조용한 노력 속에서입니다. 잘 자요. 부드럽게 꿈꾸세요. 안녕히 주무세요.